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경기 그라나다 카디스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순위를 확인해보면 그라나다는 리그 19위에 위치해 있고 카디스는 리그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번 경기 기대해볼 수 있는 건 현재 1승을 가지고 있는 게 홈에서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현재 수비에서의 문제점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 올 시즌 18경기를 치러 40실점이라는 높은 실점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현재 3연속 무승부를 하면서 홈에서만큼은 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 등은 좋은 긍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카디스만큼 패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팀인 만큼 이번에도 쉬워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다득점 다실점의 모습이 강하게 보이지만 카디스를 상대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제법 보여주는 편이었는데 카디스의 4-4-2 운영을 잘 돌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 카디스 또한 그라나다를 상대로 올라가면서 화력을 보여주는 모습은 그다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라고사의 찬스메이킹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164cm 밖에 되지 않은 피지컬을 보유 중인 사라고사가 나름 상대의 강한 압박과 라인 간격을 확실하게 뚫어낼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카디스는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가 2골 이상 나오지 않는 무승부를 펼치면서 수비에서는 그래도 강점이 있고 좋은 조직력으로 잘 버텨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격에서의 무딘 칼이 현재 위치에 있게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에 그라나다보다는 위에 승점을 기록하며 강등권 바로 앞에 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원정 기록이 9경기 승리가 없을 만큼 원정만 가면은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편에 속하며 원정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카디스는 소시에다드와 베티스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보여주며 카디스가 4-4-2로 버티는 운영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온더볼 상황에서 응대하는 것이 부족한 하위권 팀을 상대할 때에는 무패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올 시즌 슈팅을 만드는 적극성이 리그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는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이고 올 시즌 넣은 골은 알라베스와 최하위인 14골에 멈춘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10번의 대결에서 무승부만 6번이 나오는 기록 속에 2승 2패씩 서로 어느 한 팀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나마 18-19 시즌 이후에는 카디스가 1승 5무로 아주 근소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카디스가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승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두 경기 셀타비고 레알베티스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순위를 확인해보면 셀타비고는 리그 18위에 위치해 있고 베티스는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지금까지 수비가 나름 잘 버티는 줄 알았지만 비아레알에게 2-3으로 무너지며 무패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타피아가 수비적으로는 기여한 부분이 큰 상황이었지만 독토르가 수비적으로는 공중볼 빼고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도 중앙 힘이 강력한 비아레알을 커버하는 게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베티스를 상대로도 중앙이 버티지 못하는 문제를 고치지 못한다면 나쁘지 않게 유지하던 최근 전적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셀타비고의 가장 장점이라면 나름 수비에서의 탄탄함으로 리그에서 강등권에 있지만도 높은 승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반면 문제는 공격인데 18골로 지금 20개 팀 중 상위권에 속할 만큼 공격에서의 약점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에서의 문제는 중원 미드필드에서 이선에서의 탈압박이 제대로 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공격까지 볼이 가지 않는 상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유효 슈팅수도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베티스는 최근 셀타비고를 상대로 제법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드, 지로나를 상대로 실점을 막아내는 능력을 낳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정에서의 실점이 홈 실점 4골과 비교했을 때 제법 큰 편이지만 이 부분은 빌바오와 바르셀로나에게 도합 9실점을 했던 것이 결정적이고 그 이외의 팀을 상대로는 원정에서도 2골 이상을 허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코에게 프리로를 부여하면서 공격에서의 나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베티스는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선발 선수들의 명단부터 신경을 쓰려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경기에서 아스파스가 없는데 2골을 기록한 것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힘으로 상위 전력을 상대할 때 중앙에서는 아직 버티기 힘들다는 부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베티스가 원정에서도 상위 전력이 아니라면 나름 수비가 안정적인 편에 드는 편이고 이스코를 잘 활용하며 나름대로 공격력도 일정 수준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베티스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생각보다 공격의 전개는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마요르카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순위를 확인해보면 마드리드는 올 시즌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마요르카는 리그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저항으로 겨우 1대0인 극장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의 나초가 제법 이른 퇴장을 당했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몰아치는 방식으로 페이스를 이어갔다는 부분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공격이 날카롭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스를 본인들 쪽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중으로 이번 경기 역시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치룰 수 있어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2골을 겨우 가져오는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헤더에서 약간의 난조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픈플레이에서는 무리퀴의 이탈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을 공략하기에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500을 움직이면서 1차적으로는 수비를 중요시하지만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득점력 부분에서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 역시 마요르카는 지역 방어를 신경 쓸 것이고 좌우 측면에서의 올라오는 공격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알 마드리드가 유력한 승리 후보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우선 레알 마드리드가 체급으로 일정하게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은 아직도 나타나는 중이며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인 공중볼도 현재 오픈플레이에서는 마요르카가 고려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다득점의 경기가 예상되며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4경기 지로나 AT 마드리드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순위를 확인해보면 지로나는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으며 AT 마드리드는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리가 돌풍의 팀 지로나는 작년 12월에 돌풍의 1차 위기일 수 있는 경기들이 몇 경기 있었지만 모두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와 무승부,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며 승리를 거두며 가장 큰 위기를 넘기며 2위로 전반기를 마치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까지는 어느 정도 진출이 그래도 단순 돌풍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리그와 코파 델레이를 모든 경기 12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수 밸런스가 너무 좋은 지로나를 상대로 이제는 돌풍을 꺾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강팀과의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지로나의 찬스 경기로 생각되는데 아틀레티코가 압박 지향적으로 나오게 되며 포켓 공간에서 많은 공간을 보여준다는 부분은 지로나에게 큰 찬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정에서 다소 강팀을 만나면 주춤거리는 AT 마드리드이기에 지로나는 홈에서 자신들의 화력으로 충분히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최근 12월 경기가 챔피언스리그까지 14일 동안 연달아 5경기를 펼치는 다소 빡빡한 일정을 펼치면서 결과는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기존 공격의 화력이 살짝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은 경기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성적이 3승 1무 4패로 좋지 않았던 결과들을 보여준 점도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항상 AT의 문제는 원정에서의 수비 부분인데 그리고 압박 지향적으로 운영하며 공격에서의 화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중 다행이지만 넓어진 간격을 커버하는 리그에서는 약점을 굉장히 쉽게 노출되는 중입니다. 또한 라스팔마스, 바르샤, 빌바오에게 원정 3연패를 당하는 중인 리그에서의 성적도 매우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대 맞대결에선 AT 마드리드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며 지난 시즌에서도 2경기 모두 잡아내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모든 상황과 리그 순위까지 모두 지로나에게 유리한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로나가 자신들의 강세를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